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4일 수요일 아침 9시 20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이제 혼조 마감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좀 근데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혼조 마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젯밤에는 반등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죠.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 연설과 함께 어떤 시장이 좀 반등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강했던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회복을 못했지만은 상승 전환까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 있는 양봉이니까 뭐 어느 부분에 대한 뭐 지지력을 뭐 확인했다 요 정도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하락 마감하긴 했어도 좀 반등세가 좀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긴 많고요. 4,790 종목 하락, 2,890 종목 상승, 이 정도 돼 있고요. 뭐 보시다시피 이런 약간 어제는 그죠? 전반적으로 좀 반등세. 시장은 지수는 뭐 나스닥이 하락 마감했을지라도 좀 전반적으로 보면 초록빛이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상승이 좀 많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는지. 사실 근데 특별히 뭐 볼만한 건 없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파월 고용 인플레 목표 달성 멀었다. 완화 정책 지속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특별한 거 없고 완화 정책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뭐 금융시장 거품을 찾기 어렵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뭐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한 번쯤 이제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 한마디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그 변동성이 좀 확대가 한 며칠 동안 되었었고 한 번쯤 뭐 반등할 만한 자리였는데 마침 그날 이제 파월이랑 연설이 있으니까 그걸 핑계로 해서 상승을 시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젯밤에 그렇게 해서 뭐 반등을 하긴 했고 뭐 금융시장 거품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하여튼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파월 의장한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었죠. 얼마 전이었어요. 너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런 것 같냐 라고 했더니 이거 지금 주식시장이 오른 거는 우리 연방준비제도 탓이 아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부양책 탓이 아니고 어, 아 연방 그 연방준비제도의 어떤 뭐 양적 완화 때문이 아니고 그 정부의 재정 정책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기도 쫄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주식시장이 진짜 건전하게 오르고 그렇다면 우리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을 살렸어요 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할 텐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양적 완화 이야기는 쏙 집어넣고 근데 어쨌든 누가 봐도 알죠. 그것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연방준비제도 때문에 시장이 이제 좀 과하게 오르고 있는 건데 본인만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뭐 거품이 아니라고 뭐 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사실은 지난 10년, 지난 20년 중에 주식시장이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다. 그래요. 뭐 한 발 물러나서 버블이 아닐 수 있다라고 칩시다. 하지만 일단 지난 20년 내에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점 정도 이런 거는 일단 사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지표들을 분석해 보면 이번 뭐 작년의 상승과 이번에 지속되고 있는 이것이 가장 강하게 오른 10년 심지어 20년 내에 가장 강하게 오른 것이다라는 점 정도는 그건 어쨌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죠. 파월 의장도 뭔가 좀 뒤가 캥기긴 하나 봐요. 그 언론 기자들 앞이고 의원들 앞이니까 강하게 이야기 못하고 계속 저렇게 강조를 하고 있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하여튼 좀 자세한 내용을 보면 S&P 지수인데 보시다시피 장중에 많이 빠졌다가 반등했죠. 예, 반등한 겁니다. 물론 뭐 이거의 신뢰도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 양봉의 신뢰도는 그래도 조금 좀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딱히 여기 뭐 갭을 만들어 놓은 건 없긴 한데 딱히 뭐 눈에 띄는 갭이 뭐 조금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갭은 일단 눈에 띄진 않고요. 하여튼 어젯밤에 이제 반등을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오늘 밤에 좀 이 기세를 이어서 조금 더 오를 수 있겠거니 일단 생각을 하는 게 좋긴 좋겠죠. 물론 그 반등세가 좀 모자라긴 합니다. 보시면 고점도 아직 뭐 어제 고점도 넘지 못했고 뭐 어제의 시가도 장악하지 못하긴 했는데 아무튼 뭐 일단은 그래도 지금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 중이었고 이렇게 반등 나왔으니까 상승 추세 중에 일단 긴 아래 꼬리를 단 양봉이 나왔으니까 일단 좀 신뢰도는 좀 높은 편이지 않겠냐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가 어젯밤에 계속 천천히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게
이게 그 변동성 터진 뒤에도 한동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여러 번 진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앞으로 인버스는 앞으로 천천히 해도 몇 번 이상 기회를 더 줄 거기 때문에 좀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 계속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그래요. 이제 변동성이 좀 터지긴 터졌습니다. 변동성이 터지고 있긴 한데 그런 와중에 일단 어제 반등을 시도했고, 뭐 일단 뭐 아랫부분에 대한 지지력 정도는 좀 확인을 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강력한 모습은 아니죠. 네, 그렇게 강력하진 않다. 얘는 일단 하락 마감이다. 뭐 요 정도는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이 진짜 중요한 기준은 한 12,450 정도는 붕괴해야 돼요. 그죠? 나스닥 지수가, 나스닥 맥이 12,450 정도는 붕괴돼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2,000, 12,700? 뭐 대충 한 12,800 정도까지 내려왔다 올라갔는데, 아무튼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이제 아래쪽으로 볼린저 밴드를 오래간만에 터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려나, 어젯밤의 양봉, 어젯밤의 이 반등이 진짜이려나는 아무튼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파워르장 빨로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일단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어젯밤 모습이고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일단 계속 하락하고 있긴 하고, 달러 인덱스는 일단은 하락이 멈췄죠. 달러 인덱스는 일단 하락이 멈추고, 어디까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기 있는 이제 이 자리가 예전엔 지지였는데 이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됐죠. 이 자리를 이제 빨리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원화 같은 경우도 어제 뭐 파워르장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살짝 다시 음봉 나오고 하락 마감했는데, 또 다시 여기 어딘가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딘가가 또 다시 지지력이 되겠죠. 여기 3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던 이 자리가 이제 돌파 한착하면서 지지력이 됐으니까 여기를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거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1110원 돌파 안착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10원이 추세 전환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1109원이죠. 네, 1109원. 뭐 특별히 더 뭐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한국 시장으로 넘어갈게요. 한국은 사실 오늘, 그러니까 어젯밤에 미국은 일단 반등했잖아요. 어젯밤에 미국은 반등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에 갭 상승 출발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갭 하락 출발했습니다. 갭 하락 출발했고요. 오늘 뭐 하는 날이겠습니까? 뭐 테스트하는 날이겠죠. 어제 나온 양봉 이거 진짜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테스트하는 날이 오늘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나온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추세를 앞으로 변동성을 터트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이 양봉인데, 이 양봉이 붕괴가 된다면 이제 아래쪽으로 11월 저점 부근까지도 거의 변동성이 많이 터질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절벽 끝에 서 있는 건데, 이 자리의 지지력을 오늘 테스트 하겠죠. 요 정도 일을 할 거고요. 이 옵션의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를 기준으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뭐 박스권 안에 있고, 지수가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박스권 안에 있고 변동성을 안 주고 있죠. 변동성을 안 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풋옵션이 2월 15일 날 저점 이 기준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기준가를 훼손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옆으로 짜불짜불 기어가면서 여기서 뭐 이렇게 약간 모아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거 풋옵션 대박 가능성도 있다. 아래쪽으로 변동성 터지면서 코스피 추세를 죽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이런 거 좀 잘 계속 관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물론 뭐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계속 2월 15일 날 나왔던 기준가 부근에서 간질간질하게 좀 놀고 있긴 합니다. 아예 뭐 확 올라가 버리면 모르겠는데 2월 15일 날 기준가, 아무튼 요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죠. 2월 15일 날 기준가를 붕괴시키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2월 15일 날 기준가 밑으로 풋옵션을 보내버리면은 이건 이제 풋을 죽이겠다는 거고, 양매도로 더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고, 2월 15일 날 기준가를 계속 지지하고 이 위에서 논다는 얘기는 앞으로 시장은 변동성을 좀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시장이 변동성을 더 줄 거냐와 관련된 부분하고, 어디로 변동성을 줄 거냐에 관련된 부분, 방향성과 변동성의 여부를 지금 둘 다 풋옵션 차트를 보면서 좀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보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제 뭐 특별히 제가 뭐 지금 현재 더 점검하고 뭐고 할 만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그죠? 콜옵션이 이렇게 어떤 추세 채널형 안에 갇혀서 이렇게 죽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죽으면은 콜옵션 반등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추세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제 121선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하루 정도 좀 쉬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역시 쉬는 건 없습니다. 그죠? 안 쉬고 계속 힘을 뽐내고 있네요. 다음 레벨로까지 가려고 지금 이제 이 제약 업종 지수인데 제약 업종 지수도 일단 다음 레벨까지 또 음봉을 또 다시 슬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점들 정도 관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확실한 건 뭐다? 지금 확실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코스닥 시장의 추세는 진행 중이다. 코스닥 하락은 진행 중인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금리. 지금 시장의 악재가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아직 뭐 코스피라든가 뭐 미국 주식이라든가 대부분의 주식들이 상승 추세를 붕괴시킨 건 아닌데 왜 이번 일주일 동안 왜 지난주부터 해서 한 이번 일주일까지 해서 왜 약한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악재가 나온 거잖아요. 악재가 이제 뭐예요?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 뭐 중국이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다. 또 그리고 달러가 슬슬 저점을 다지고 있다. 요게 지금 3종 세트가 악재인데 이 악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뭐겠어요?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고점도 아마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죠? 물론 상식이 지금까지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 지금까지 이제 시장은 늘 좋은 것만 반영하고 나쁜 거는 무시했어요. 작년 거의 뭐 6개월, 7개월째 호재만 반영하고 악재는 반영하지 않긴 했는데요. 언제까지 그럴 수만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뭐 트럼프와 관련된 정치적인 악재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관련된 악재이기 때문에 금리, 환율, 뭐 긴축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돈에 관련된 악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 뭐 지금 미국이고 한국이고 아마 뭐 단기 반등 정도는 저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자리이긴 한데 근데 뭐 반등이 나오거나 그래 봐야 이제 위쪽으로는 악재가 나와 있으니까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 악재, 뭐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해야지 다시 뭐 대세 상승을 가든지 뭐 고점을 돌파하든지 할 수 있을 거고 중국이 다시 유동성을 풀어줘야 그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 코스피 같은 경우 박스권 안에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준들을 놓고 시장을 관찰하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겠냐,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추세가 붕괴된 거는 코스닥 진행 중인 건 그죠. 금리 뭐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참고로 그리고 어젯밤 같은 경우 이제 좀 최근 금리 상승이 좀 가팔랐는데 파월 의장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좀 이제 금리가 쉬는 모습이 좀 금리 상승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살짝 나타나긴 했습니다. 보시면 어제 음봉 나왔죠. 네, 음봉에 하락 마감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지금까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을 끌어내렸다면은 얘가 음봉이 나오고 얘가 하락한다면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하락하는 동안에는 주식시장이 좀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반등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점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아침쯤에 말씀드린 정크본드 금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가 어젯밤에 일단 좀 다시 하락이 나왔다. 잘 봐야 되겠죠. 이제 정크본드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지력 뭐 이런 거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했고요. 뭐 특별히 뭐 뉴스 같은 거 나온 거 없고 제가 뭐 점검할 만한 거 일단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저녁에 들어와서 어떤 결과를 한번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네, 저녁에 뵙겠습니다.